이번에는 박시영 대표와 그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영입 인사 두 분이에요. 박시영 대표가 이 두 분을 꼭 소개해야 된다고.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민주당에 온 것 자체가 상당히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소속의 선별노조가 있는데 여기는 한국노총. 사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에 와서 전략공천 받은 적은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상생 이런 가치를 민주노총 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든 장본인이고요. 지금은 평택을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거의 박빙 상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택을 김현정입니다. 자, 제 버전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제2금융권 노조를 이끌던 분이에요. 지지하면 카드 등급 올려줍니까? 예.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뭐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금융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우 조직인 이제 카드사라든지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지역의 농수축기업 등을 망라하는 사무직과 금융권 노동자로 구성된 산별연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8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아니, 그 민주노총은 자동적으로 정의당 쪽에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민주당에 영입 제안을 받아서 입당하는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예. 왜 민주당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정치를 통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은 똑같은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럽식으로 유럽. 노동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은 수권정당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수권정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그 세력들 간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또 책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민노총이나 이런 곳에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노총에서 지지선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 운동을 쭉 해왔거든요. 민주노총의 산별연맹 위원장으로서도 계속 그런 주장들을 했었고 민주노총도 그런 가치들은 공감하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에서도 지지선언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 예. 노동자는 하나니까요. 자료를 좀 찾아보셨어요? 그냥 압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지역구를 띄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양대 노총으로부터 동시에 지지선을 끌어내는 것도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나 보다. 우리가 모른 채 끝나면 어떡하지? 그 매력을 오늘 일부러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카드 수수료 누가 내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확 들어주세요. 몇 가지 좀 한꺼번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노조 선거 11번 했는데 저는 다 전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잠깐 얘기하면 일단 과 후배입니다. 예, 과 후배고 2012년 대선 때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정찰벽을 맺으면서 이제 선거 캠프에 들어갔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2년도에 지금 경산호의 위원장하고 계시는 문성현 선배님하고 친한데 문성현 선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친구세요. 노동운동 하면서 6번이나 구속되고 그때 구속됐을 때 모든 변론을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012년 대선 때 그
그 문성현 선배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 문재인을 도와주고 싶다. 거창에서 이제 정계영 은퇴하시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랑 이제 여의도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네. 소위 말하는 독대를 한 거죠. 나는 독대, 예, 그때 윤건영 후보가 네. 그 비서실장으로 옆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김주영 후보는 같은 기차에서 앞칸에 탔을 뿐이지만 난 독대를 했다. 바로 옆에. 독대야 숱하게 해한 부분이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경쟁이 시작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시작됐어. 그래서 시민 캠프에 캠프. 들어갔죠. 제가 직책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선 캠프 들어오면 막 직책을 많이 받아서 공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직책을 준다 해도 안 된다. 안 받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만 등록해서 했구나. 그때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빨리 출마할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좀 더 해도 되겠습니다. 예, 더 계속 파세요. 예. 왜냐면 지금 김주영 후보는 지지율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런데 절박합니다, 지금. 김현정 후보는 아슬아슬해 지금. 많이 팔아야 돼. 우리 김주영 후보님께서 항로총 위원장 하시면서 많은 노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되게 합리적인 노동운동가로 되게 저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예, 근데 저는 그 노동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분투 재단을 제가 만들어서 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대출 300억. 금리? 예, 대출 금리 2%까지 인하해주는. 대출 이자가 떨어진 게 나 때문이다. 2%입니다, 2%. 2%. 예. 그리고 그 배달 노동자 있죠. 요새 플랫폼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죠? 네. 60만 명의 막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기는데 되게 난폭하고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자차 수리비가 보험을 안 들어줘요. 라이더 유니언 그 배달 노동자들의 법제도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거를 자차 수리비를 저희가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설립필증을 내줘서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이제 설립하게 됐죠. 남동생이 혹시 배달해? 또 없습니까? 카드 관련해서도 아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게 뭡니까?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중소 일반 가맹점 그렇죠.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정책 발표했었잖아요. 대단한 정책 발표죠. 예, 그때 한상 총련 등 그 가맹점 그렇죠. 대표자들이 막 농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맹 수수료 그리고 나서 인하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플랜카드 들고. 예. 그때. 카드 노조가 저희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면 1조 4천억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그러면 입장에서 절대 하고 싶지 않죠. 카드 업종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막 집회 같은 걸 하게 됐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대표들하고 카드 노조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카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내 회사가 불안정해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중재자로 나서서 네. 한상총련 대표하고 네. 그 카드 업종 대표로 같이 만나서 네. 이 중소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해도 되거든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 업종 노조가. 다만 재벌 가맹점 있죠. 네. 그 재벌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안전히 수포 갑질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가맹 수수료가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올리고. 거기는 올리고 다른 데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 자영업자 대표들하고 카드 업종이 합의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입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쪽은 박빙이고 이쪽은 좀 여유가 있어요. 평택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희 지금 절박합니다. 예. 절박합니다. 우리 형님은 지금 넉넉하십니다. 예. 주한미군 얘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요? 주한미군이 2004년도에 평택으로 이전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되면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계기들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한 측면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깔아놓은 그 인프라를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제가 평택의 국회의원이 돼서 다 이렇게 완성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평택에 사실 주한미군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노총 위원장 때 열심히 도왔었는데
아, 자, 두 분 각자 유튜브 TV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유튜브 TV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 TV까지 할 이유가 없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김현정 후보께서는 절박하잖아요. 예, 근데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명도. 자, 이번에는 구독을 해주는 걸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별로 안 어렵잖아. 김현정의 상생 TV입니다. 꼭 좀 주변에 박빙승부라고 있는 김현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한 10명씩만 좀 이렇게 좀. 오, 야, 한 표 확보. 다른 지역에서도 가입해서 응원해주고, 그 지역에 지인이 있으면 링크 보내주고, 선거운동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넉넉한 김주영 후보는 그런 거 안 한다. 자, 박시영 대표님, 하신 말씀 없어요? 더불어시민당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이 상승하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당선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양 정당이 윈윈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무당파나 뭐 타 정당 지지층을 흡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믿질 않아.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지자만 나눠 먹는 거고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16번부터 한 18번 더불어시민당 될 거다. 대략 그렇게 예상들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뭐 12번, 13번 뭐 이런 선까지 크게 그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왔어요, 거의. 예, 최근 흐름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좀 하락 추세고요. 열린민주당 올라가는데 결국 총합은 늘어나지 않는.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파이가 줄어드는 총합이 그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는 커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두 개의 합이 민정을 넘어선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논리를 개발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떼놓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한 분만 만약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지 않을까요? 본인은 여유가 있으시죠? 굉장히 긴장하고 저도 네. 뛰고 있습니다. 자, 여유가 거의 없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유가. 아니요. 저요? 예. 예, 아예 없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 정도 발표돼서 정말 박빙이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쭈르륵 떠모실 거거든요. 예. 그때 김주영 후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김주영 후보는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죠? 아니요, 나와야죠. 본인이 그때 나오면 지지율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길 바랍니다. 센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조금 이야기하고 안 갔어야 돼요! 되는데, 아이, 광을 팔아야 될 다음 후보들이 또 있거든요. 자, 이제 안 가시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